그럼 좀 어려운 수학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한테요? 네.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해보세요. 6,850 찍으면 뭐다? 거기 오면 삼성전자가 더 갈 것 같든가 말든가 팔아야 거기서는 된다. 분할 매도라도 해야 10% 된다. 정도 팔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다시 샀으면 이득이죠. 노이즈 없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삼성전자의 주가의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개편안에 대해서 그래도 짚어드리고 맞아요.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안 늘렸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월, 화, 수, 목, 금 원래 라이브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좀 달라지나요? 이제 월, 수, 금은 똑같이 이제 이렇게 1시에 여러분들 약간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넓혀주는 여러 가지 시장 이슈나 이런 거 좀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화요일하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 시장 얘기하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그래서 뭐 사요? 이런 분들이 또 그래서 계시잖아요. 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약간 비슷한 산업군, 그러니까 같은 산업군 안에서 비슷한 종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A 종목만의 매력이 있고 B 종목만의 매력도 있는데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A 사면 B 가고 B 사면 A 가고 그렇죠. 이래가지고 뭘 살까 고민되는 약간 그렇게 비슷한 성격의 두 종목을 가지고 이제 저랑 테디님, 저랑 지피님, 테디님 둘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 종목이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아니다. 나는 이 종목이 더 좀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추천주의 성격으로서 이거 사세요, 파세요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그 종목이 영위하고 있는 산업에 어떤 매력이 존재를 하고 또 이 종목의 매력과 저 종목의 매력이 다르니까 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를 수 있죠. 나는 속도감 있는 걸 원해. 나는 잡주고 뭐가 없어. 나 그냥 속도야.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느려도 되니까 안정감이 높은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좀 종목을 설명하는 시간을 화요일, 목요일 날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 방송은 맨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밥 먹고 진짜 이어폰 챙겨서 일하시면서 월급 루팡하시기에 좋은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목의 종목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결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대결은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종목이 나왔는지 어떻게 판단하죠? 왜 항상 줄 세우려고 하십니까?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결국엔 대결의 양상이라면 이 종목이 정말 결국 좋았구나라는 사과해야죠. 얘가 좋았네. 인정. 인정? 인정. 사실 바로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목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움직이면 제가 먼저 가면 저게 좋았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 하루 단타 방송 되는 거고. 단타 방송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은 아니니까 이제 성격에 따라서 얘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하는 게 주식이죠. 아니면 채팅창을 통해서 혹은 투표를 통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종목에 힘을 줬을 때 문제가 뭐냐면 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제 입에서 종목만 나오면 일단 사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바로 사버리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거 어떡하죠? 또 이거 떨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면 사실 얘가 먼저 갔다 죄송합니다 하면 되죠. 사실 근데 애초에 두 개가 다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로 갖고 올 거야. 그러니까 극명하게 얘가 가는데 얘 혼자 빠지는 약간 이렇게 섹터가 다른 게 아니라 소부장 안에서 리노공업이 먼저 가냐 오킨스가 먼저 가냐 둘 다 소켓 관련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면 누가 따라가고 누가 대장이냐 부대장이냐 요 차이라서 아마 흐름 자체는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컨셉을 약간 대결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토론 느낌으로 나는 이 종목이 좀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가보도록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화목은 그런 구성으로 네이밍도 하셔야겠네요. 네? 네이밍. 방송 네이밍도. 그것도 정해야죠. 내일인데 시세 어떡하지? 어차피 이제 처음부터 천천히 만들어가는 방송이니까. 그럼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대결 주식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들께서 화요일 목요일이라는 코너에 대한 네이밍을 해주셔서 당첨이 되신 분들께 선물을 대표님이 주실 거예요. 그쵸. 근데 사실 제가 저희 이렇게 제 글 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런 것들 이름 뭘로 지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수많은 의견들을 해주시거든요. 별로 쓸 게 없어요. 약간 이 부분에 자극받으셔서 오늘 분명히 약간 해주세요. 주식 100분 토론, 주식 한판.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더 힘써주세요. 어쨌든 되게 편하게 듣는
듣기 좋은 방송을 할 테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점심 먹고 1시에 딱 업무 하실 때 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 다 약간 알찬 내용으로 갈 거고 웬만하면 들으시면 되게 도움될 만한 얘기들로만 그럼요, 네. 해드릴 거예요. 제가 제 성격 아시겠지만 뻔한 얘기들은 재미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 유튜브에 널리고 예. 뉴스 보면 막 많잖아요. 뻔한 얘기들. 그런 거 듣고 싶으면 사실 그냥 뉴스 기사만 보시면 되는데 뭔가 좀 색다른 인사이트, 아 이걸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좀 풀어서 남겨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와 무시하네. 우리를 무시했다. 증명해 보이십시오. 예. 대표님의 만족할 만한 어떤 네이밍을 해주시면 선택을 하실 겁니다. 널린 얘기는 안 한다. 저도 뻔한 질문 드리지 않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 수, 금은 이렇게 주식 밥 먹고 주식 한 잔으로 만날 거고요. 또 화, 목은 새로운 네이밍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아무래도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하루입니다. 앞서 저희가 확인해봤을 때 삼성전자 거의 9% 넘게 빠졌는데 지금도 보니까 마이너스 8.88%. 이게 삼성전자, 아니 SK하이닉스 지난번에 주주환원책 발표하고 나서 넥스트장에서 엄청 오른 걸 보고 많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빠진 거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쵸.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오전장에 제 글을 보신 분들은 뭐 이거 체스님이 아까 말해준 거다 아시겠지만 또 이렇게 네. 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신 분들도 예. 계실 테니 아직 글은 안 읽었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사실 막 뉴스에서는 막 이렇게 말을 하죠. 야 200조일 줄 알았는데 100조래? 실망? 야 그때 막 일본 뉴스 보니까 막 150조 얘기 나오던데 야 근데 100조 실망 이렇게 말하면서 뭐 기대에 못 미치는 주주 환원에 하는 그 말도 안 나오네 웃겨서 이거 아니면은 뭐 차익 실현 매도세가 막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들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네. 한데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100조를 주주 환원 책에 푼다는데 그렇게 이걸 만약에 제로 소멸로 볼 거였었으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같이 따라가고 있었어야죠. 그렇죠. 예. 주주 환원 책에 대한 네. 제로 소멸이라고만 판단할 거였으면 그러면은 그거 아니면은 뭔데? 규모가 작아서인가? 사실 규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깔끔하잖아요. 40조 사. 그리고 야 시장에 있는 거 다 사봐. 그러면 하이닉스 자기들 돈으로 시장에 있는 하이닉스 주식을 사면 그게 매수세잖아요. 네. 그럼 매수세가 막 올라가요. 매수세가 올라가면 주가는 어떻게 되죠? 오르죠. 오르겠죠. 근데 그렇게 주가를 끌어올린 상태에서 자기들이 주식을 소각 태워 없애버린대요. 그러면은 시장에 돌아다니는 전체 주식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 가치가 올라간다. 이게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의 기본 루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내가 그럼 좀 어려운 수학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한테요? 네.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해보세요. 두려운데요. 자, 예. 100주에서 네. 내가 10주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분이 몇 프로죠? 10%입니다. 그쵸? 네. 근데 100주에서 50주를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50주를 소각했어요. 그래갖고 남은 주식은 이제 50주예요. 나는 그대로 10주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럼 내 지분은 몇 프로 20%. 그쵸? 이거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을 하면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분율이 올라가요. 한 주당 가치도 올라가지. 물론 그만큼 뛰진 않겠지만. 그쵸. 그렇게 네, 그만큼 소폭이라도. 반이 날아가지는 않겠지만 그 반씩 자사주 소각을 예. 하진 않으니까 좀 계산하기 쉬우시라고 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매우 단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면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지분율 자체가 올라가는구나. 근데 이 구조니까 하이닉스는 매우 단순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110조, 100조 규모의 우리 주주환원책 할 거야. 근데 일단은 한 30조 정도는 배당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할지 아직 안 정해졌어라는 건데. 네. 확실하게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럼 삼성전자의 지분 구조가 하이닉스보다 엄청 복잡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냥 하이닉스처럼 막 SK스퀘어가 딱 가지고 있고 SK스퀘어가 딱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 들어가서 주요 주주들 보면은 막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 거니까 이재용 회장의 지분 제일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삼성생명이에요. 네. 삼성생명, 삼성물산 뭐 이 순으로 가게 되는데 삼성생명의 대주주가 누구냐면 삼성물산이에요. 이런 게 너무 복잡해요. 그렇죠.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네. 이래서 파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사람들이. 복잡해. 그러니까 삼성생명의 대주주는 또 삼성물산이네. 맞아요. 그럼 삼성물산의 대주주가 누굴까?
그게 이재용 회장이에요. 이재용, 네. 네. 근데 그 삼성물산으로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 이재용 회장이 예전에 제일모직하고 이렇게 합병 그렇죠. 과정에서 네. 약간 자금이 재판도 있어서 막 받으셨죠. 재판도 받고 했던 예. 거죠. 그러니까 즉 삼성그룹주는 삼성물산을 가진 자가 삼성그룹을 가진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까지 되면 아 뭔가 지분 구조가 좀 복잡하긴 한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되게 복잡하다는 건 느낌이 왔을 거예요. 그러면 삼성생명은 금융회사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금융회사는 우리나라의 이제 금산법이라고 해서 약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은행이라던가 보험사 얘네들은 자기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사람들한테 투자자들한테 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을 받으면 빌려주고. 대출 이자를 주고 네. 그걸로 자기들이 뭐 따로 운용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는 돈을 다른 사람들한테 받아서 근데 이걸 이 목돈을 가지고 막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얘 가지고 막 야 저거 저 회사 저거 보니 야 저것도 사보자 야 우리 지금 돈 많아 야 저것도 사보자 근데 막 투자가 망해버려. 망했어 어떡하냐 이거 모르겠다 못 돌려주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거랑 막 적대적 M&A 이 막대한 자금 가지고 야 저 회사 한번 담가 보자 우리 막 이런 식으로 막 간다거나 이런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금융회사들 니들은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니들이 이 자금을 함부로 막 회사를 인수하거나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너네들은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최대 10%까지밖에 가질 수 없어 라고 정해놨어요 법으로. 그렇게 해서 근데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삼성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쪽이 한 8.5% 정도 가지고 있을 거고 네. 삼성화재도 금융회사예요. 네. 걔도 한 1.5%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딱 10%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래서 하이닉스처럼 야 우리도 70조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해 하면 아까 지분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지분율이? 올라가죠. 지분율이 올라가잖아요. 예. 10%를 초과해 버리네요. 그럼 그 10% 초과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야 되네요. 팔아야죠. 그러면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되게 결론적으로는 좋은 거 맞거든요. 네. 맞는데 뭐지? 이거 갑자기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 약간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물량이 뭐 우리처럼 뭐 몇 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 막대한 물량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매도세를 받아줄 주체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 또 빠지는 거 아니야? 왜냐면 알아요. 야 근데 솔직히 나빠서 빠지는 거 아닌데 뭔 상관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게임을 해본 적이 있어요. 7월 달에 6월 7월 달에 삼성전자 무너졌을 때 왜 빠졌을까요? 외국인들의 리밸런싱, 패시브 자금의 리밸런싱 이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국 주식 가격이 너무 치솟으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패시브 자금들이 리밸런싱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상황. 근데 그 어쩔 수 없이 파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가치가 떨어지거나 하이닉스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돈 많은 이들이 어쩔 수 없이 판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개미들이 좋다고 받아줬어요. 막 대출 받고 막 신용 쓰면서 받아줬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걸 못 받아주니까 쭉쭉쭉 이제 매수 심리 다 죽고 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적지만 혹시라도 막 이거 뭐 삼성전자 지분 구조 뭐 지배 구조 때문에 막 매도세 나오고 막 정신 없는 거 아니야? 막 야 그럼 이거 막으려면은 삼성물산 쪽에서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삼성물산 돈은 어디서 나지? 그 자금은 어떻게 할 거야? 막 벌써 말만 들어도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래 야 그러면은 그냥 다 배당으로 주자라고 하기도 그냥 돈잔치하고 끝난 거잖아요. 뭔가 순간적으로 배당은 기분은 좋죠. 네. 그치만 전체적인 주식 숫자가 똑같은 상태에서 그냥 돈 뿌리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 순간에는 배당락 걸리기 전에는 뭐 올라갔다 배당락 걸리면 또 급락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배당을 지금 당장 많이 주는 것보다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 훨씬 더 중장기적으로는 좋죠. 회사 입장에서 네. 주주 입장에서는 그러면 소각 안 하면 되잖아. 그냥 자사주만 매입하고 끝내자 라고 하려고 해도 상법 개정안에서 자사주 매입하면 1년 이내에 소각하셔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입하고 들고 있을 수는 없어. 근데 매입해서 소각하면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지분율이 올라가면서 얘네들 거 팔아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얘네들 거를 팔아주는 걸 삼성물산에서 사줘야 되는데 그럼 그 막대한 자금을 삼성물산은 또 어디 자기 돈 갖고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삼성물산 주주들 입장에서 뭐 하는 짓이야? 이럴 수 있죠. 뭐 굳이 회사 돈을 가지고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주식 매입 자금으로 만약에 목돈을 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또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도대체 주주환원책을 펼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규모가 커도 문제였고 네. 규모가 만약에 200조가 됐어요.
그 200조 미쳤다. 그렇게 많이 준다고? 야, 근데 이거 나중에 자사주 소각하면 이제 비율이 더 커지는데 이거 어떡하냐? 똑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막 악재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뭔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뭐 얘네 어떻게 하려는 거야?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했으면 차라리 그죠? 그렇게 할 거야? 오케이 했을 텐데 일단은 해볼랍니다 하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할 건데? 정해지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시장은 원래 불확실성을 싫어해요. 결국엔 이게 호재는 맞는데 근데 막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 머리 쓰기 어려워. 근데 얼마나 직관적이야 하이닉스. 가자. 어차피 3전 가면 하이닉스도 가고 그럴 바에 그냥 하이닉스 살래. 이런 식으로 투심 자체가 너 지금 3전 살래 닉스 살래 하면 그냥 단순한 닉스로 가자. 네. 이렇게 쏠릴 수 있고 반대로 최근에 올라갔던 차익실현 그러니까 지난주 목금에 이렇게 급격하게 이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자금들 입장에서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머리 아프다. 어떤 식으로 될지도 모르겠고 그럼 나중에 정해지면 그때 다시 올게요. 이렇게 매도세가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빠지는지 모르니까 일단 추매해볼까? 약간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탈 자금이 생기면서 매도세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런 것 때문이지 사실 악재 때문에 빠지고 있다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걱정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오히려 그러면은 지금 신규 진입의 기회로 삼아도 되나요? 라고 하면 신규 진입의 기회로 삼아도 돼요. 당분간 잡음은 좀 있을지언정 이게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풀릴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인 거지 어떤 식으로 풀리든 간에 무조건 100조를 주주들을 위해서 쓴다는데 이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지금 조정은 사실 매수를 하고자 했던 분들한테는 신규 진입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의 우상향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상향일지 박스권일지를 단어는 못하겠지만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그럼 여기서 61선 만났으니까 이 자리에서 추세선 하단 부근까지 한번 딛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자리는 뭐 사실 25만 원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상승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25만 원을 깼다. 그랬을 때는 요런 느낌의 박스권도 염두는 해놔야 돼요. 요런 느낌으로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좀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려나? 그랬을 때는 23만 원과 7, 8만 원 정도 선이니까 위아래 박스권 범위가 한 15% 정도 되는 박스권 안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럼 만약에 지금 산다라고 하면 어디죠? 박스권 중단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물려요. 물리고 밑에서 한 번 더 사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 제가 그때 기억이 맞다면 삼성전자 제가 언제 파는 거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개인적인 조언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구간 안 팔았죠? 맞아요. 믿음이 부족했어요. 봤죠? 믿음이 부족했어요. 갈 줄 알았어요. 제가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6,850 찍으면 뭐다? 거기 오면 삼성전자가 더 갈 것 같든가 말든가 팔아야 거기서는 된다. 분할 매도라도 해야 된다. 정도 팔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다시 샀으면 이득이죠. 평단 정리가 되는 거였죠. 그렇죠. 어쨌든 좀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정리는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평단이 낮아져 있어요. 그거는 왜 낮아져 있지?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딱 지금 부분이 25만 4천 원 부분이거든요. 그게 코스피 6,500 찍었을 때 그때 일부 제가 팔았었나? 그때 다시 사셨다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사서 평단이 낮아진 거구나. 제가 6,500선 오면은 겁먹지 말고 사라. 안 겁먹어도 된다. 대신에 지금 산 건 언제 판다? 6,800 위에서는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 그때 분할 매도 못했습니다. 제가 안 한 겁니다. 안 한 겁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저희 그 식구들한테도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또 체스 오래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못과 안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못과 안 이거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그죠? 못한 거는 그날 내가 비행 중이었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뭐 MTS 가동이 안 돼. 지금 작동이 안 돼. 그러면 못 판 거지. 근데 봤는데 이거는 안 판 거죠. 대한민국 땅에 발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뭐 근데 어쨌든 그럼 지금 정도 자리는 그럼 지금 어떤가라고 했을 때 박스권 지금이 운 좋으면 추세선 하단인 거고 상승 추세선 하단인 거고 운 나쁘면 중단인 거거든요.
그럼 뭐가 됐든 지금은 사도 돼요. 지금 사서 물리면 어떡해요? 저 23만 원 부근에서 한 번 더 사면 돼요.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삼성전자를 사고 싶어. 드디어 내가 삼성전자를 살까? 한 500만 원어치 사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250만 원 사고 23만 원에서 250만 원 산다. 요런 느낌으로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도 되고. 그럼 제가 지금 물려 있는데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요? 그럼 추가 매수 얼마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제가 지금 300만 원 정도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150만 원 지금 추가 매수하고 밀리면 22만 원, 23만 원에서 150만 원 추매하고.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든 신규 진입이든 여러분들이 지금 사고 싶은 금액 그 수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지금 계좌에 저 지금 200만 원밖에 없는데 200만 원 다 사고 싶어요. 그래도 돼요. 그러면 200만 원 다 살 게 아니라 100만 원 사고 100만 원은 아래에서 사기 위해서 빼놓는다. 그러다 그냥 올라가면 어떡해요? 아쉬운 거지만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샀으니까 괜찮죠. 이런 느낌으로 삼성전자 가시면 되고요. 결국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8, 29 요 라인이 되게 통곡의 벽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 같은 경우가 어떤 자리냐면 원래 삼성전자는 60일선을 깨지 않고 보면은 삼성전자 흐름 보면은 옛날부터 삼성전자 올라갈 때 이 노란색 선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노란색 선 근처까지만 가도 삼성전자는 쭉쭉 반등이 나왔고 이 노란색 선을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추세가 계속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에게 되게 믿음의 자리는 60일선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 같은 경우는 일전에 계속 강한 상승과 반등이 반복됐던 자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가 28만 원이라고. 근데 지금 그 자리가 여기 60일선 또 걸려 있으니까 이 자리가 쉽게 뚫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이 믿음의 자리에서 샀던 사람들의 매도세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35만 원 갈까요? 40만 원 갈까요? 여기 뚫으면 가겠지. 근데 이 자리를 언제 뚫을지 몰라요. 그만큼 강한 자리라서 여기 못 뚫으면 계속 여기서 이렇게 맞고 밀리고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뚫니? 다시 손실. 뚫니? 다시 손실. 이거 반복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부 수량만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일부 팔고 다시 사고 팔고 다시 사고 팔고 다시 사고 하면 기간 수익도 쌓이고 평단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완벽한 우상향 시장에서는 자주 사고 팔고 하는 건 독이에요. 팔면 못 잡아요. 다시 그냥 올라가거든. 그죠. 근데 지금처럼 시장이 우상향이 아니고 박스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진 시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선 일부 수량 가지고는 사고 팔고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하지만 저는 삼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삼전 같은 경우는 지금 주주 환원책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 거라는 기대는 말이 안 되고 반도체 회사잖아요. 이 주주 환원책은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고 중심을 잡게 해줄 수 있는 주요 이슈는 될 수 있어도 이게 막 전고점을 뚫게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동력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주주 환원책 덕분에 삼성전자가 다시 하락 추세로 들어갈 일은 없겠구나라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가 뭘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하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계속 말하는 이거랑 차세대 하드웨어 기기 요거 세 가지는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 TSMC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삼성전자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압도적인 1위는 아니에요. 항상 만년 2등이야. 근데 다 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그런 게 삼성전자의 매력 포인트라 충분히 이번에 이슈 좀 안정화되고 하면 충분히 저 권고점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은 맞지만 28만 원 여기가 통곡의 벽이니 여기 왔을 땐 일부를 팔아라. 근데 일부 팔았는데 뚫고 올라가면 어쩌실 거죠? 그럼 미안해요. 그럼 미안해요. 빠른 사과. 그쵸. 미안한 거죠. 그래요? 뚫었어요 이번에? 그러면 차라리 몇천 원 비싸게 다시 사면 되죠. 대신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되는 거라 원래 항상 우리가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각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한 28만 원이 통곡의 벽이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 25만 원하고 22만 원 정도 사이가 삼성전자의 주요 반등 포인트와 지지 포인트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삼전 같은 경우도 그냥 남들 맨날 수익 손실 보아 왔다 갔다 할 때 지금 알려드린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해도 남들 맨날 평단 그대로 유지될 때 본인은 계속 사고 팔고 해서 수익 쌓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삼성전자는 가지고 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표님한테 지난주에 조언을 듣고 나서 일부 매도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평당 괜찮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그러시지 않을까. 안 팔았고요. 지금 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준에서. 그래서 지금 사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좀 더 빠지면 그때 살까라고 했다 또 기회 놓칠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이 됐네요. 그것도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실 싸게 사고 싶어요. 맞아요. 뭐 당연한 거죠. 네. 이왕이면은 그런 거잖아. 내가 사고 1,000원 올라가면 뭔가 저점을 잘 잡은 것 같고 기분이 좋아. 내가 살자마자 근데 한 1,000원 빠졌어. 그럼 뭔가 괜히 좀 기다렸다 살 걸. 좀 더 기다렸다 살 걸. 기다렸다 살 걸.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당연한 심리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당연한 심리를 좀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확실히 박스권 상하단을 알아. 혹은 지금이 하락 추세야. 이러면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그냥 무조건 정해진 가격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면 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도 하락 추세일 때 아무것도 하지 마요 라고 말을 한 거는 그 시장 상황에서는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올 때까지는 아예 움직이면 안 돼요. 하락 추세에서는. 근데 하락 추세는 왜냐면 저점이 계속 갱신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벗어났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지만, 지금 하락 추세는 벗어난 게 맞거든요. 그러면 하락 추세를 벗어났으니까 우상향이 될 수도 있고 박스권이 될 수도 있어요. 우상향이 되면 저점과 고점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딱 저점을 노려가지고 나 여기 오면 살 거야 딱 찍어놨어요. 근데 거기 안 오죠? 그럼 다음번에는 고점이 또 새롭게 갱신되고 내가 원하는 가격은 안 와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왜냐면 저점도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박스권 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돈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네. 참여는 한번 하는 거예요. 시장에 참여는 일단 첫 진입은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입한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들어가는 게 지금 시장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3번 정도 나눠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일단 1차 매수는 1차 매수도 여러분들 막 각재면서 삼성전자 25만 5천 원이 120일 선이니까 여기서 사고, 그냥 사라. 그냥 사라. 오늘 좀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나 오늘 아침에 기분이 좀 좋은 네. 것 같아요. 사자. 그냥 이렇게 첫 진입은 진짜 가볍게 들어가셔도 돼요. 지금 시장.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싸게 살려고 너무 혈안이 되면 아예 시장 참여 못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우상향으로 다리를 잡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 해요. 왜냐면 내가 봤던 가격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올라가는 그렇죠. 거를 네. 위에서 산다라는 게 이 심적으로 힘들거든요. 내가 이미 저 가격을 봤는데 이것보다 훨씬 비싼 가격 좀 빠지면 사야지. 좀 빠지면 사야지. 네, 그때도 안 샀는데 지금 네. 안 사. 하다가 어느새 여기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는 지금이라도 사야지 뭐. 그럼 꼭 그때 물려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예. 그때 물려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1차는 그냥 생각날 때 편하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진입, 3차 진입 같은 경우 총 3번 정도 나눠서 산다 생각하고, 지금은 종목의 차트보다는 시장 지수가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가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들. 제가 그때 뭐 6,500포인트 오면 그냥 사요라고 했던 것처럼 네.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지수 포인트가 중요한 거고, 제가 코스피 6,850 정도 오면 팔아요라고 했던 것도 삼성전자 차트를 보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코스피 지수 거기 오면 팔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 그러니까 개별 종목의 차트보다는 시장 지수가 중요해서 1차 매수는 그냥 편하게 하시고요. 네. 2차, 3차 매수 같은 경우는 각 지수의 반등 포인트,